지난 3월에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계룡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어떤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사람이 그 여자에게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에게 유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남편의 친구였죠. 그렇죠. 그래서 강간 혐의로 기소가 돼요. 구속돼서. 근데 1심에서 자기 이제 폭력 조직 후배를 또 폭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아하. 강간죄에서는 무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후배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협박과 폭행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1년 6월이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네. 이 피해자하고 피해자 남편하고 둘이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해요. 그게 지난 3월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2심에서 사실은 이 부부를 상대로 다시 증언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증언을 상대가 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결국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런 이제 성범죄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말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 입장은 나는 폭행 협박 당해서 강간을 당한 것이다. 가해자는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다. 예. 이런 주장을 했는데 1심과 2심의 무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오히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고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판단해라 하면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면 어쨌든 1, 2심이 이제 잘못됐다. 다시 해라. 그런 취지로 이제 파기를 한 건데 네.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저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이유를 설명을 해야 이제 저게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네. 1심, 2심이 이제 무죄를 판단한 이유는 이 성폭행이 있었던 그 공간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전후의 태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제 모텔 CCTV에 찍힌 모습이 이제 그 가해자가 가고 뒤에 이렇게 여성분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뭔가 강제적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없었다라는 한번 거. 저거를 1심, 2심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네. 저렇게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모텔 CCTV 찍힌 걸 보니까 피해자 모습이 겁에 질려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도 강간당한 직후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뭐 남편에게 바로 직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 이후의 장면을 보면 둘이 얘기를 하면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성폭행 당한 사람이 폭행을 당한 그 가해자하고 둘이 같이 나란히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핀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네.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요. 무죄가 나왔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딱 바라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일단 첫 번째. 네. 그리고 이 여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협박을 받아서 그런 그 예를 들어서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협박에 겁에 질린 상태에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얘기를 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진술의 일관성이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도 있고 그리고 이 여성에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것도 1, 2심은 단순히 나온 객관적 증거나 정황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을 파기환송을 하게 된 겁니다.